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1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공지사항을 보면 저희가 이태원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 수업 계획은 잠정 중단이 됐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14주차까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4주차까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학교 지침에 따라서 15주차에 오프라인 시험을 보거나 혹은 기말고사가 과제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1주차부터 14주차까지 온라인 강의를 지속해서 한다.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저희가 Physics of Most Transistors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채널 포메이션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채널이 어떻게 포메이션이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잠깐 다시 살펴보면 저희가 게이트가 우선 소스와 드레인이 0V인 상황이죠. 여기에서 게이트의 전압을 점점 gradually 증가시킨다. 네, 다음과 같이 심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데 게이트의 전압을 점점 증가시켜 본다고 하죠. 그때 저희가 B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N을 두 개를 팠죠. 그때 이때 N을 팔 때 N 플러스의 의미는 이제 콘센트레이션에 좀 높게 만들어준다 의미였죠. 그러면 이 자유전자의 개수가 많아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센트레이션을 높게 만들어주는데 이때 P타입이죠. 저희가 P타입은 억셉터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면 여기 이쪽에 홀이 많이 존재하게 된다. 홀이 P섭의 메이저리티 캐리어가 되겠죠. 그리고 프리 일렉트론은 마이너리티 캐리어이기 때문에 소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때 게이트 전압을 증가를 시키면 게이트 쪽에 다음과 같이 홀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게이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여기에 홀의 개수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 이쪽에는 그만큼 홀의 개수가 이제 감소하게 되죠. 홀의 개수가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다음과 같이 홀이 이제 P서브스트레이트 아래쪽으로 밀려나면서 이쪽 디플레이션 이전과 같이 아이온들만 이모바일 아이온들만 남겨지게 되죠. 이와 같이 이모바일 아이온만 남겨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특정 전압 이상을 인가를 해주게 되면 그때 저희가 경우를 VGS를 VTH의 전압 저희가 스레시홀드 전압이라고 하는데 스레시홀드 전압은 이제 어떤 기준점이 되는 전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정 전압 이상 값을 걸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프리 일렉트론이 이와 같이 SiO2 쪽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SiO2 쪽으로 모여들게 되는데 그때를 채널이 형성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reation of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제목과 같이 formation of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채널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게이트 전압을 증가시키게 되면 이와 같은 원리 때문에 프리 일렉트론이 모여들게 되고 이제 두 개의 웰 소스와 드레인 쪽에 이 웰을 자유전자로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때 채널이 포메이션 됐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혹은 인버전 레이어라고도 얘기합니다. 인버전 레이어의 의미는 원래 홀이 있었는데 이 홀이 풀 일렉트론으로 바뀐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채널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뭐 여기 표시 안 했지만 여기에 디플리션 리전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때는 디플리션 리전이 다음과 같이 된다. 그러다가 다음과 같이 프리 일렉트론이 모여들게 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을 채널이 형성이 됐다. 채널이 형성이 됐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채널이 형성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저항의 값은 이제 컨덕티비티의 값과 반비례를 하죠. 그래서 저항의 값은 레지스티브 값과 비례하는데 이 값은 컨덕티비티의 값과 반비례하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컨덕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특정 이제 전하의 양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프리 일렉트론의 양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 전압을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프리 일렉트론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이때 형성된 채널의 컨덕티비티의 값이 달라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게이트 전압의 값에 따라서 이 채널의 저항의 값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특성을 볼테이지 디펜던트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게이트의 전압의 값을 변화시켜줌에 따라서 이 채널에 형성된 프리 일렉트론의 개수가 달라지게 되고 이 프리 일렉트론의 개수에 따라서 저희가 컨덕티비티 값이 달라지게 되고 이 컨덕티비티 값은 저항의 값을 변화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지 덴서티의 값에 따라서 저희가 레지스턴스의 값이 달라진다. 근데 이 차지 덴서티, 이 풀 일렉트론의 개수는 이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과 같이 이제 컨덕티비티에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레지스티비티 값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저항 값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볼테이지 컨트롤드 어테뉴에이터를 만들 수 있죠. 이때 입력과 출력의 전압의 관계를 구하면 Vout은 R1 플러스 Rn분의 R1 Vin이 되죠. 그래서 입력과 출력의 관계는 Vin분의 Vout은 R1 플러스 Rn분의 R1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R1의 값은 정해져 있는 값이고 Rm의 값은 VG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죠. 그래서 이 이득의 값이 VG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게이트 전압을 증가시키게 되면 출력의 값은 증가가 되겠죠. 이 저항값이 작아지면서 출력의 값은 증가가 되고 게이트 전압이 작을 때는 이 Rm의 값이 커지면서 이 출력의 전압값이 작아지게 된다. 이런 특성을 저희가 어테뉴에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테뉴에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색이죠. 감색이. 어테뉴에이터는 이제 입력 전압 대비 출력 전압을 작게 만들어주는 회로를 어테뉴에이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가 이러한 어테뉴에이터를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사용할 때 이제 AP가 뭐 이와 같이 있으면 이 AP에 가까이 가면 휴대폰에 들어오는 신호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저희가 다음과 같이 어테뉴에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기지국
기지국에서 신호를 보내는데 기지국에 너무 가까이 있을 때 상당히 큰 파워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저희가 어테뉴에이터를 사용을 해서 작은 신호가 들어오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을 피한다. 세츄레이션이라는 것은 신호가 포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모스펫의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게이트 전압을 바꿨을 경우, 드레인 전압을 바꿨을 경우 그 각각의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또는 저희가 VG의 값이 VTH보다 큰 값이 인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값을 저희가 스레셜드 볼테이지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게이트의 전압이 이제 스레셜드 볼테이지보다 더 큰 값을 가져야지 제가 채널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널이 형성이 되는 기준 전압점을 저희가 VTH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GS의 값 VTH보다 커야지 저희가 채널이 형성이 된다. 채널이 형성이 된다. 라는 조건이고 여기에서는 VS의 전압이 0이죠. S노드의 VS는 0값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VG, VD로 간략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충분히 드레인에 큰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채널이 형성이 되죠. 채널이 형성이 된 이후에 소스는 그대로 그라운드 그리고 드레인에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여기에 형성된 채널이 다음과 같이 연결이 되죠. 따라서 저희가 드레인의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전류의 값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값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는 거죠. 드레인 전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류도 증가하게 되는데 그때 기울기는 이 채널의 저항의 기울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 채널의 저항의 기울기는 이 기울기의 값은 다음과 같이 기울기 값이 결정이 되는데 이때 VG의 값이 커지면 기울기가 다음과 같이 이제 증가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그레디언트의 값은 이제 R1의 마이너스 1과 비례하기 때문에 전압 값을 증가시킨다. VG를 증가시키면 여기에 있는 프리 일렉트론의 개수가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컨덕티비티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R의 값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R의 값이 감소하게 되니까 여기에 그레디언트가 증가하는 특성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레디언트가 증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VG1, VG2, VG3를 이제 증가시키면 그레디언트가 증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저희가 VD를 충분히 큰 값을 인가를 한 이후에 VG의 값을 변화를 시켜봤다. 그래서 게이트 전압을 변화를 시켜봤는데 게이트 전압이 증가하는데 게이트 전압이 VTH보다 더 커져야지 전류가 흐르게 시작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채널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채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VG의 게이트의 전압이 VTH보다 더 큰 값이 인가가 돼야 채널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이 형성을 시키기 위한 조건이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저희가 다음과 같이 VG의 게이트의 전압의 값을 증가시키게 되면 채널이 형성이 된다. 그런데 그때 특정 VD의 값을 인가해 놓은 상태라면 이때 VGS 값을 증가함에 따라서 채널의 형성을 할 때 프리 일렉트론의 개수가 달라지는데
게이트의 전압을 늘리면 늘릴수록 프리 일렉트론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일정한 전압, 드레인의 전압 하에서 전류의 값은 증가하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저희가 이 경우에는 이제 드레인 전압은 고정시켰고, 이 경우에는 게이트 전압을 고정시켰죠. 게이트의 전압은 저희가 채널이 형성이 되도록 고정을 시켰다. 그러면 여기 채널은 저항처럼 동작을 한다. 그때의 저항이 저희가 R1의 저항값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드레인 전압을 변화를 시키면 다음과 같이 드레인의 전압과 전류의 값이 일정한 비율로 이제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그때 기울기는 이 저항의 역수와 비례한 값을 갖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레인의 값을 증가시키면 일정한 기울기로 전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류가 증가하다가 무작정 증가하지는 못하고 특정 전압에서 포화가 되게 되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러면 채널의 길이와 옥사이드 두께에 따른 커런트의 값은 얼마나 달라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채널의 길이입니다. 채널의 길이가 이 경우에는 L이 짧은 경우, 여기는 L이 큰 경우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채널이 형성이 됐을 때 L의 길이가 길다라고 하면 이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의 값은 증가되게 되죠.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의 값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게이트 전압과 드레인 전압이 일정한 상황에서 저희가 채널의 길이를 증가시키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전류가 감소하게 된다. 왜냐하면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류가 같은 전압하에서 더 적게 흐르려고 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채널이 짧을 때와 클 때는 다음과 같은 그래서 채널의 이제 저희가 채널의 길이를 L이라고 얘기하죠. 채널의 길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전류는 L이 증가하면 전류의 값은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옥사이드 두께를 보죠. SiO2의 두께를 보게 되면 저희가 특정 전압하에서 이제 특정 전압하에서 저희가 옥사이드 두께가 두꺼워진다 라는 의미는 캐패시턴스의 값이 작아진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지의 양 Q는 CV잖아요. 그쵸? 근데 이때 V의 값은 이 V가 VGS에서 VTH를 빼준 값으로 저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VGS에서 VTH를 빼준 값보다 VGS는 VTH보다 큰 값인데 이 특정 전압하에서 저희가 이제 이 옥사이드 두께를 증가시켜줬다. 그러면 여기 디스턴스가 증가하게 되면 캐패시턴스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C가 감소하면 차지의 양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프리 일렉트론의 양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옥사이드 두께가 두꺼워지면 차지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전류가 감소하게 된다. 네, 그래서 옥사이드 두께가 두꺼워지면 전류는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L이 증가하거나 옥사이드 두께가 증가하게 되면 ID의 전류는 감소하게 되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저희가 게이트 랭스와 옵사이드 두께가 이제 옵사이드 두께가 작아지게 되면 채널 저항이 작아져서 결국에는 전류를 증가시키고 옵사이드 두께나 채널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채널의 저항이 증가하면서 전류는 작아진다. 그러면 W 값은 어떻게 될까요? W 값은 저희가 이와 같이 채널이 형성이 되면 W의 값은 길어지게 되면 저항의 값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같은 면적 대비 W에 비해서 이와 같이 W가 2배로 늘어나게 되면 저항의 값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저항의 값이 작아지게 되면 전류의 값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작아지게 되고 저항의 값이 작아져서 전류는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는 게이트에 따른 값이나 드레인에 따른 값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와 같이 패러렐하게 연결할 수도 있겠죠. 패러렐하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W가 증가하는 것처럼 여기가 W1이고 여기는 이 W1이라고 하면 L의 값이 같다라고 하면 전압도 같고 이제 채널 랭스도 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전류는 똑같이 흐르게 되죠. 똑같은 전류가 흐른다. 따라서 W의 값이 증가하게 되면 전류의 값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런데 W 값이 증가하면 이제 페레스틱 캐패시턴스의 값이 증가해서 속도를 제약을 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가 채널의 포텐셜의 값은 그럼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다음 것이 트랜지스터의 소스는 그라운드, 게이트와 드레인에는 이제 특정 전압을 연결을 했죠. 특정 전압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 구간에서는 여기가 그라운드죠. 0V, 0V이고 여기에 저항이 존재하게 되죠. 여기는 VD가 되죠. 그러면 저희가 다음과 같이 전압을 연결을 했을 때 이 구간을 다음과 같이 하나, 둘, 셋, 넷, 5구간으로 나눠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때 전압 이제 등가위로로 만들어 보면 저항이 5개 있죠. 그래서 R1, R2, R3, R4, R5고 여기가 VD라고 하고 여기는 소스인데 그라운드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항값이 다 같은 값을 갖는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때 전압은 지금 5분의 VD, 5분의 2 VD, 5분의 3 VD, 5분의 4 VD, 여기는 VD의 값을 갖겠죠. 그래서 전압값이 다음과 같은 값을 갖는다. 그런데 반해서 게이트의 전압은 다음과 같이 이제 VG로 표현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전압의 차이는 이제 포텐셜 디퍼런스는 VG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 구간이니까 VG에서 5분의 2 VD를 해준 값이 전압의 차이이고 이 구간에서는 VG에서 VD를 빼준 값이 이제 게이트와 채널 간의 전압의 차이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Vx의 전압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0에서 VD까지 이제 증가하게 되죠. 0에서 L의 길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L이 되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게이트의 전압은 이제 쭉 감소를 하는데 이 값은 VD에서 VG에서 VD를 빼준 값이죠. VG에서 VD를 빼준 값까지 게이트 서브스트레이트의 포텐셜이 이 L 구간에서 다음과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채널 레지스턴스의 값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채널 레지스턴스 값이 존재를 하는데 드레인이 이제 소스보다 더 높은 전압에 인가가 되어 있으면 채널의 포텐셜은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채널과 게이트 간의 포텐셜의 값도 또한 소스와 드레인으로 갈수록 이제 감소하는 효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전압의 차이가 달라진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이 전압의 차이가 달라지게 되면 여기에 생성되는 이제 일렉트론의 양도 똑같이 이제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이쪽에는 많이 생기고 이쪽 끝으로 갈수록 여기에 전압 차이가 VG-VD이기 때문에 감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전압 차이가 다음과 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채널이 0에서 1까지 증가하는 값에 따라서 채널의 포텐셜의 값이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에 계속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